지금 오늘은 제가 리더십 포 비전이라고 리더십을 알면 길이 보인다 라는 이제 타이틀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목표나 이제 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향해서 리더십을 이제 알게 되면은 길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주로 제가 강의를 할 그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더십이 이제 뭐냐, 이제 그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리더가 있으면 이제 팔로워가 있겠죠. 팔로우십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리더십의 역사 연구. 최근 한 200년간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관심사는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있으며 어떤 리더십 이론을 택할 것인가,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안내를 하고 매니저와 리더의 차이가 뭐냐, 관리 격자 모델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 경험하는 리더십 하면은 셀프 리더십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든가 숙제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제 그 내 자신이 나를 갖다 리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창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모든 걸 다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늘 경험하는 그 리더십은 뭐냐면 이제 어느 그 단체의 뭐 커다란 그 회사나 이런 단체의 그 장들, 그다음에 거버먼트의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뭐 부통령 이런 사람들. 또 우리가 늘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는 이제 리더십 방법이 지시한다든가 명령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은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좋으니까 해봅시다. 이제 설득해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팀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열정. 그 다음에 지위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이렇게 해주면 그 대신에 뭐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그 조건부, 이제 그런 식.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월급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준다든가 해서 보상을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명령. 군대 같으면은 명령으로 움직이죠. 회사 내에서도 좀 그렇고. 근데 또 할 때는 이제 위협. 이거 안 하면은 당신 혼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끝으로는 이제 그 동료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의 그 우정을 갖다가 호소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가 리더하고 리더십이 뭐냐, 또 그 차이점이 뭐냐. 리더라고 할 때는 인품과 기술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시를 따라주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리더라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리더십은 그럼 뭐냐? 리더십은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 공정, 그걸 이제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그 리더십의 그 공정을 보면은 여기 리더가 있고 여기 이제 조직 목표 달성하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지시를 한다든가 변화를 시킨다든가 리뉴, 그다음에 이제 에너자이즈, 그다음에 인스파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중요시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권력 행사라기보다는 단체가 함께 움직이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이렇게 보면은 그 리드하는 사람의 그 과거 경험, 인생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그 군대에 있던 분들이 이제 리더를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군대 에서 그 명령 계통으로 하는 식으로 할 거고, 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분들 같으면은 이제 섬기는 리더십 스타일을 많이 활용하고, 리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스타일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authoritarian autocratic leadership, 이제 독재적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있고, 참여적인 리더십 혹은 민주적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위임 리더십, 이제 위임시켜 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리더십의 이론에는 선천성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 성격이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인디안 추장 같은 사람은 그 인디안 추장은 그 자기 그 계통에서 이렇게 타고나지 않으면은 추장을 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공장에 예를 들어서 뭐 5,000명, 뭐 12,000명 이런 식으로 회사나 공장이 돌아갈 때 그 인디안 추장 같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각 부서마다 그 기능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천성 이론이 커버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제 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행동 이론, 상황적 리더십 이론, 거래적 이론, 변혁적 리더십, 또 코칭 리더십, 서번 리더십, 이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리더십이 이제 나옵니다. 리더십 연구를 왜 하느냐 하면은 리더십 이론을 개발하고 리더십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리더십을 개발하는 거죠. 아래 보시면은 리더가 있고 멤버들이 있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주어진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늘 매니저가 있고 리더가 있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 매니저는 그 주어진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사람이고요. 그 리더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하고 창조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이제 리더고,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방해도 괜찮고 옳게만 하면 되고 시일만 맞춰주면 되고 예산 안에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리더는 그 밖에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그런 생각으로 일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 차이가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영어로 표현된 거고요. 그럼 이제 리드가 뭐냐?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면서 그 그룹을 이끌어가고 지휘하는 건데 리드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도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리더가 그냥 강압적으로 뭐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감독하는 기능, 이제 그것이 감독하는 사람, 이제 그거 이제 리드고요.
그런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이 이제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조직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목표의식이 강해야 되고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야 되고 열성과 지지를 얻어야 돼요. 그 구성원들로부터. 이제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비해서 리더십은 뭐냐? 현대적인 리더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공정을 만들어서 그 공정을 이제 따라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리고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subordinate 부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건 이제 그 과거 재래식 전통적인 컨셉트인데 요새는 그 부하 직원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멤버 혹은 구성원 혹은 동료, 직장 동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미국 회사에서 늘 그렇게 하죠. 그리고 멤버를 고무시키고 그다음에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고 팀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그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더하고 멤버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 상의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ethical leadership인데 이 윤리적인 그런 리더십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그 리더십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윈윈 한다 그러죠. 서로가 좋게 결과가 나오게. 반면에 이제 제로섬이라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제 독점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제로섬이에요. 네,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은 그 조직 내에서 회사나 단체나 이런 데서 각 그 멤버들이 자기 방어적, 의심불안,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 단체 분위기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정서를 갖게 되죠.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이제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은 주변 환경을 탐구하고 창의성, 공동체의식 증대, 행복한 삶의 창조, 배려와 봉사, 감사하는 마음. 이제 이런 그 분위기를 이제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긍정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단체를 움직이려고 하느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의 힘이 자신과 조직의 미래를 이제 바꾸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건 좀 이제 애드밴스한 이제 그런 컨셉트인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매니저들 트레이닝 시킬 때 쓰던 겁니다. 어느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 그 골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비전, 꿈, 비전을 갖다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게 돼요. 모이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목표, 비전,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소통을 시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나 이쪽으로 향해요. 그래도 반드시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렇게 떡 되질 못하고 다 달라 생각이. 똑같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받았는데 각자가 생각을 또 달라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집행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가 항상 이렇게 끌어가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커미트먼트는 뭐냐면은 그 회사나 회사의 사장님이나 아니 회장님이 와가지고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용기를 이제 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최소한도 조금씩은 달라도 골 쪽으로 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프로세스 오너십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단체에 동참을 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이 voluntary 또 ownership 이건 내가 내일하고 이제 내일처럼 내가 일을 해야 돼. 각자가 다 내일처럼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요. 이렇게 쭉 온라인이 돼요. 그럼 이 그룹이 엄청나게 힘이 나오겠죠. 그리고 골도 굉장히 빨리 어치브할 수 있고 이제 단체를 움직이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을 보면은 여기 보시지만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자기존중감, 정직성, 감성기능 이런 걸 다 겸비해야지 이제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이론을 이제 개발하는데 리더십 역사는 생각보다 역사가 짧아요. 다른 학문들 보면은 굉장히 수백 년 이상 되는데 리더십은 이상하게 최근 200년 사이에 개발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특성 이론, 선천성 이론에 의지해 왔어요. 20세기까지도. 20세기라 그러면 1900년대죠. 1900년대 초, 1900년대 중반 그때서부터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특성 이론에 이제 매달렸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수천 명 큰 회사 공장을 움직이려니까 이 특성 이론 가지고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각 부서마다 기능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리더십 훈련을 시켜가지고 수천 명 되는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특성 이론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필요성은 이제 산업혁명 이제 일어나면서 그렇게 됐죠. 리더의 특성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지성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판단력, 결단력 이런 거, 인성, 적응력, 민첩성, 창의력 이렇게 정서적 균형과 조절 능력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능력 면에서 협동 능력이냐 인기와 명성 대인관계 기술 대인관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people skill이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리더의 그 세 가지 측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학자들마다 스토그들이라는 이제 1948년에 개발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 특성 이론 타고나야 할 그 특성이 뭐냐면 지능, 통찰력, 민감심, 솔선, 주도성, 책임감, 자신 이렇게 나와요. 네, 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1959년에 이런 성향을 갖다 중요시했어요. 지능, 외향성, 남성 기질 네, 똑같은 사람인데 74년에 와가지고는 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성취, 동기, 지속성, 통찰력 이렇게 또 이 세 사람은 이제 세 가지로 지능, 남성, 지배 성향 이 사람은 이제 지능, 자신감, 결단력, 성실성, 사교성 이런 식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특성 이론의 선천성 이론의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한계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수한 자질을 모두 갖춘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질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렵고 자질이 풍부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충분한 리더십 발휘하기 어렵고 제시된 특성이 너무 많고
하급자고 멤버들 영향, 환경 영향들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한계점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특성론 아까 말씀드렸죠. 1940년대. 그 다음에 1950년하고 60년대 이제 행동론, behavioral approach가 있어요. 행동론적 어프로치가 있고, 하나는 상황론적. 이제 여기 행동론적이라는 것은 이제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리더가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느냐, 그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상황적 적응론은 뭐냐면 이제 그 주어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지 그 리더십 스타일도 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황을 중요시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온 겁니다. 리더십의 연구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 뭐냐면 이제 누구냐면 허쉬 앤 블란차드라는 사람이 그 상황 모델, 시츄에이션 리더십 모델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1979년 2년 후에는 이제 behavioral leadership 모델, 행동 모델을 이제 개발했고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관리 격자 이론이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트랜잭셔널 리더십에서 거래적 모델, 컨디셔널 한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은 이제 변혁적 모델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셀링,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스타일의 리더십이고, 이 거래적 모델, 트랜잭셔널 리더십은 텔링, 이거 하시오. 텔링 스타일의 이제 리더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 안에 이제 셀링 리더십 있고, 그 안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에티컬한 리더십이냐, 언에티컬한 거냐, 이제 여기 이제 방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의 티오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성 이론이 있고 행동 이론이 있고 상황 이론인데, 특성 이론은 리더의 특성과 자질을 중시하고, 행동 이론은 리더의 행동을 중시하고, 상황 이론은 리더가 처한 그 상황을 중시하는 그런 캐리고리를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세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리더십이 뭐냐 정의를 해봐라.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키려는 개인의 활동이다. 여기서는 목표 달성을 향하도록 집단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목표를 성취하도록 조직화된 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그 사람마다 좀 조금씩 달라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다 옳은 얘기인데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른 거죠. 리더십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키워드가 뭐냐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과 과정, 능동적 활동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리더십은 이제 꼭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컨텍스트, 그 문장의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리더십은 많은 경우에 조직이나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리더십, 뭐 트럼프 리더십 하면은 사람과 그 조직을 의미하고 그러죠. 꼭 그 공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더십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반복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그 유형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 정의를 달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그 리더십을 갖다 행사하느냐, 주로 그 리더가 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형 리더십, 권위주의적, 독재적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멤버들이 이제 주로 리드를 해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평등주의, 협조적, 집단 중심적, 자유적, 이렇게 해서 민주형 리더십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여기 말씀드리면 상사를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는 독재형이 되고, 멤버 중심으로 하면 민주형이 되고, 이 양극단의 그 연속 선상에는 위임형, 델리게이션하고 인파워하는 그런 게 있고요.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리더의 상황, 멤버의 상황, 조직의 상황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리더십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런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직 전통 규모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민주형이 있고 독재형이 있는데, 그 독재형은 여기 상황 1, 리더의 독재 욕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리더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부하들의 자율 욕구, 멤버들의 자율 욕구를 갖다가 이제 장려하게 되면은 책임 의식도 좋아지고 능력도 발휘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제 또 그 어느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가령 뭐 10년 동안 뭐 5년 동안 한다 그러면 어떤 때는 독재형으로 갈 수 있고 어떤 때는 민주형으로 갈 수도 있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면은 리더의 영향력이 커지면은 전제형이 되고, 이렇게 중간쯤 되면은 이제 민주적이 되고, 또 이제 집단 구성원들의 영향력을 이제 중요시하게 되면은 이제 자유방위명,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유방위명이 되는 거죠. 리더십의 세 가지 기술을 보면은 누가 어떻게 진단을 잘하느냐,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적응 잘하느냐, 누가 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느냐,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이제 그 리더십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그 스킬입니다. 리더가 이걸 참 잘해야 되고, 또 멤버들도 잘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리더십의 그 요소를 보면은 8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AQ라 그래가지고 그 변화를 빨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도덕적이라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정보, 감성, 창의성, 다양성. 이게 이제 AQ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선천성 이론이 이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행동 이론이 나왔는데, 이 행동 이론은 리더의 행동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좌우지우지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한 건데요. 인간 중심이냐, 직무 중심이냐, 발전 지향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제 새로운 것을 찾고 변화를 추구하는 거, 멤버에게 새로운 시도를 자극하는 거, 인간차, 과학차, 제3의 차원, 제3의 차원을 이제 찾아내서 리더십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동 이론의 그 세 가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그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개발된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오하이오 대학, 미시간 대학, 하버드 대학 공통적으로 개발된 게 이제 관리 격자 모델이에요. 매니지먼트 그리드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보였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데 여기는 이제 그 생산성을 이제 1에서부터 9까지 생산성을 최대로 가면 이제 9인데 여기는 이제 그 구성원들의 그 복지, 구성원들을 얼마나 이제 케어할 거냐 이제 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저 생산성은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 대신에 이제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중요시해야 돼.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1구 이게 컨트리 클럽. 그 골프 치고 뭐 하는 그 컨트리 클럽이 이제 이런 데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까다롭게 막 하고 그러면은 그 멤버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구 컨트리 클럽 형태고 여기는 이제 극단적으로 뭐냐 하면 이 전선에서 백마고지를 이제 오늘 밤에 탈환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후퇴해야 된다. 뭐 그런 절명한 그런 상황에 떨어지면은 그 목표가 구가 되고 이때는 뭐 사람이 죽어도 할 수 없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군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중간쯤 되면은 미들 오브 더 로드 해가지고 생산성도 좋고 이제 뭐 인간적인 그 관계도 좋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또 another extreme case죠. 99. 이 경우에는 productivity도 좋고 인간관계도 최상으로 해야 돼요. 팀을 이뤄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달성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론들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쪽 코너는 컨트리 클럽형이고 이쪽은 이제 거의 그 무관심한 여기는 팀이고 여기는 독재형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관리 격자의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Management Grid Model. 이거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나 이제 뭐 기업체를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그 컨셉들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훌륭한 그 직원이 다른 회사로 가버리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그 행동 이론에도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의 행동 유형을 측정하고 분류하는 객관적인 신뢰적인 그 방법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지도자를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실시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가늠 잡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상황적 이론인데 그 리더가 처한 상황을 중시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효과성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개발한 게 이제 상황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위에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리더십 패턴이고 아래 거는 이제 이 상황적 리더십이 그 리더의 그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죠? 굉장히 저 모델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그 상황 이론에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피들러라는 사람이 상황 적합성 이론을 했고 하우스라는 사람이 경로 목표 이론 그다음에 허십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상황 대응 리더십 그 세 가지를 개발했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피들러의 리더십 리더십 유형을 이제
과업 지향적이냐 관계 지향적이냐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상황 변수를 또 이제 집어넣는 거죠. 리더 부하의 관계, 과업 구조, 상사지휘 권력. 그래서 집단 성과를 이제 효과적인 집단 성과를 이제 창출해내야 되니까 그런 그 관계입니다. 그 피들러의 그 모델의 특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업이 짜여진 정도, 리더와 부하 사이의 신뢰 정도, 리더 지휘의 권력 정도, 이제 이런 걸 이제 주로 감안을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델은 좀 더 복잡해졌어요. 리더를 4가지 스타일로 나눴어요. 지시적으로 하느냐, 지원적, 후원적으로 하느냐, 참가냐, 성취지향적이냐. 부하의 특성을 보면은 과업 능력, 경험, 욕구, 위치, 자기 능력, 환경 요인을 봤더니 과업 구조나 공식 권한 시스템, 작업 진단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또 감안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경우의 수가 뭐냐면요. 지시적 리더십으로 하는데 성취 욕구를 이제 또 생각하고 뭐 작업 집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이제 다 일일이 쪼개가지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목표를 이제 달성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이론의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부하에게 뚜렷한 목표와 달성하는 과정과 경로를 제시해주고 경로 변경에 따른 리더십 형태도 많이 달라진다. 이제 이걸 주장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지시적 리더십을 해서 1단계를 이제 끝내면 그 다음에 participatory, supporting leadership을 해서 목표들 그 다음에 여기가 participatory네요. 참여 리더십 해가지고 목표 3 성취 지향적 리더십을 해서 목표 4 이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쭉 취해 나가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상황적 합성 이론에도 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그 분류 기준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least preferred coworkers 하나하나마다 측정을 해가지고 인덱스를 해서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 알려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 마우스가 좀 잘 듣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상황 대응 리더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리 격자 모델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리더십 형태가 달라지면은 또 달라지고 또 하나는 구성원들의 성숙도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능력과 동기가 있으며 그 다음에 성숙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죠. 이제 그걸 이제 감안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M1을 보면은 그 구성원들이 능력도 없고 동기도 약해. 일하고 싶은 동기도 약한 경우. 네, 동기는 강한데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능력은 있는데 동기가 약하고 네, M4가 되면 능력도 있고 동기도 강해요. 그 구성원들을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거에 따라서 리더십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더십 1은
그 지시적 텔링 스타일이고, 리더십 2는 설득하는 거 셀링 스타일이고, 리더십 3는 participating 참여적인, 그 다음에 리더십 4는 delegating 이제 위임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을 이제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3디멘전으로 다 이제 맵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리더십 스타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업 주도 행동이냐, 인간관계 중심이냐, 이제 스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하들의 성숙도,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중간이냐, 부하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사회적 인정,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주도권, 부하 주도냐, 리더 주도냐, 그 다음에 리더십 행동, 그 패턴이 이렇게 다르죠. 부하 주도면은 이제 이런 스타일이 되고, 리더 주도가 되면은 지도 설득, 구체적인 지시, 밀착 감독, 뭐 이런 식으로. 이게 3차원 모델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적 리더와 혁신적 리더인데, 그 거래적 리더, 트랜잭션 리더는 여기 네 가지인데, 조건적인 보상, 예외에 의한 관리, 그 다음에 적극성, 여기 이제 소극적인 거, 자유방해명. 그에 비해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틱한 거, 지적 자극, 개별 배려, 영감.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게 저기 변혁적 리더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이제 그 전통적인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에 비해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을 보면은 구성원들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구성원이 지도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인식해서 직무에 만족하고 조직에 몰입하고 업무 성과가 높아지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높은 수준의 동기를 촉진하고 고무하는 사람. 그 구성원의 그 의식을 고양시키는 그 측면에서는 높은 이상과 윤리, 도덕적 가치에 호소한다. 이제 윤리적인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혁신적 리더의 자질, 혁신적 리더의 행동, 구성원의 조건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가 이제 반복되는 건데, 여기 이제 카리스마틱 리더에 대해서 좀 보면은, 카리스마라는 말의 원천은 그리스어의 카리스마, 신이 주신 재능, 신성한 은혜. 그래서 영적인, 심적인, 초자연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고, 부하들이 이를 신봉하고 따라줘요. 예를 들어서 처칠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러나 거기에 차이점은 한 사람은 에티컬한 면에 또 한 사람은 언에티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리더십이 중요한데, 양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다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이제 윤리적인 리더십이라 해야 된다. 그거죠. 그 카리스마틱 리더의 그 갖춰야 할 그 특징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인상관리, 이데올로기 비전, 솔선수범, 감성적 호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성적 호소. 그 팔로워들이 감성적 호소에 이제 많이 설득을 받죠. 처칠 같은 사람 혹은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데 이제 이게 윤리적이나 비윤리적이나 봤을 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의 그 간디 같은 사람 무저항주의고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분야예요. 그런 게 이제 특징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상호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이제 키울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이제 신뢰와 공정성이 있고, 따라서 이제 각 멤버들이 몰입하고 직무에 만족하고 그 조직 시민 행동을 이제 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그런 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경청하고 동조 치유하고 인지하고 설득하고 이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무저항주의로 조용하게 그 멤버들 속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리더, 이제 간디 같은 분이에요. 굉장히 그 애드밴스한 리더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코칭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왜 스포츠 팀에서 코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코칭 리더십이 개발이 됐는데 외부의 연결자 역할도 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회의와 협상을 주선하고 외부의 도움도 요청하고 문제 해결 주도한다. 팀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팀원 장단점을 알려주는 스포츠 코치 역할을 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파트너십 정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돼야 할 이제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 이제 코칭 리더십이 이제 작용하는 그런 거죠. 코칭 리더십의 그 요건들을 보면은 자기 책임, 객관적 데이터, 성과 향상, 인간관계, 신중하고 대화하고 열린 마음, 겸허, 조화, 균형 이런 걸 다 겸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코칭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감성적인 리더십인데 이모셔널 리더십. 골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이모셔널 그 인텔리전스를 연구하면서 개발한 건데요. 첫 번째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셀프 어웨어네스, 자기 인식을 해서 내가 어떤 성향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성격이 개팍하냐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셀프 어웨어네스입니다. 셀프 어웨어네스 그걸 알게 되면은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대인 관계도 어려워지고 단체 생활도 어려워지고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은 이제 서로 관계를 다스리는 능력인데 소셜 어웨어네스, 사회성이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 소셜 어웨어네스를 이제 자기가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소셜 어웨어네스가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 환경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그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 동료들하고 아니면은 그 외 상사나 부하들하고의 그 관계 유지도 참 잘 되게 되죠. 이게 관계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와가지고 이제 개발된 건데 굉장히 그 파워풀한 겁니다. 요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감성적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자기 인식 능력이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고 사회적 인식 능력이 있으면 관계 관리 능력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죠. 이런 거를 잘해야지 사회에서 이렇게 출세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모르면 이제 그냥 자기 성격 속에서 스트럭을 해요. 미국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참 잘해야 됩니다. 자기 인식력. 지금까지는 리더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팔로워십, 리더십을 하다 보면 팔로워가 있어야지 리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팔로워십이 중요한데 이 팔로워십이 구성원 자질, 협동 자질 관리 능력인데 리더가 이렇게 있고 팔로워가 있어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팔로워가 가령 50명이다 그러면 리더가 이제 한두 사람인데 비율로 봐서 굉장히 모조리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은 팔로워들이 해내는 거예요. 80%는 팔로워들이 하고 리더가 하는 건 20%밖에 안 돼요. 이제 방향 설정하고 그런데 서로 보완 관계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리더와 팔로워가 공동 노력을 해서 이제 목표 달성을 해가는 건데, 그리고 또 이 팔로우십의 그 유형을 보면요, 소극적인 팔로워가 있고 적극적인 팔로워가 있고 독립적 비판적 사고를 하는 팔로워가 있고 의존적 무비판적 사고를 하는 팔로워들이 있어요. 이제 실용주의적 팔로워는 가운데 이제 생존형이죠. 서바이벌은. 여기는 이제 불순종적 팔로워 소외형이에요. 창조적 역동적 팔로워 모범형, 기계적 팔로워 수동형, 예스맨 팔로워 순응형. 이제 팔로워도 이제 그 부하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대처를 잘 해가지고 맥시멈 그 효과를 나오게 해야 되죠. 유능한 팔로워를 얻기 위해서 리더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감동을 주는 리더가 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되고 부하들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게 대해야 되고 부하들을 신뢰하고 따르는 기술을 잘 다듬어주고 능력에 따른 대로와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고 역지사지만 부하를 이해하고 신명나게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 이게 이제 그 유능한 팔로워를 얻기 위한 리더십 기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훌륭한 구성원들의 조건도 필요하죠. 자기 관리할 수 있고 계획 실천할 수 있고 동료 타부서 사람을 협조하고 조직의 편익을 실력 훈련, 도덕적에 정직하고 남에 의존하지 않는 구성원,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고요. 여기부터 이제 팀 리더십입니다. 아까 그 9하고 9이 있었죠. 오른쪽 꼭대기 코너에 있는 그 캐러고리. 리더십 팀에 대한 건데 리더십 필수 조건은 신뢰, 비전 경우, 커뮤니케이션, 공동보상, 승계.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직무분담, 전문성 보완, 역할분담, 인지적 시너지 이런 것들이죠.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 그 매니지먼트 그 회사에서 그 테스트를 했어요. 그 IQ가 120이 되는 그 매니저들을 20-30명 모아가지고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잘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IQ가 120인데다가 한 20명 되니까 뭐 IQ 한 500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상상들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시켜봤더니 120짜리가 봤더니 6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게 개성이 강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협동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도 나왔다. 굉장히 서로 협조하고 이 개성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인 그 리더십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Emotional Intelligence (EI), Emotional Social Intelligence 사회성입니다. 정서적이고 사회성 (ESI). 그래서 그 미국 그 Fortune 500 그 중역들 임원들한테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젊은이들이 회사 입사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승진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관찰했느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위로다 승진을 빨리 하고 출세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80%를 차지하더라. 그리고 개인의
IQ 아무리 뭐 천재 같은 놈이라도 이 팀에서 잘 자기 처신을 잘 못하니까 이게 마찰만 일으키고 잘 안 돼. 이제 자기 IQ는 20%밖에 작용을 못해요. 이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모르면서 스트러글 하는 사람이 있다고. 수재들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이렇게 서바이브 잘 못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발견돼서,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리더십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한 20대, 30대 때 누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으면은 제가 지금쯤 굉장히 출세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흥미로운 게 서울대학교의 그 총장님이 국내에 있는 2012년이에요. 국내에 있는 대기업의 임원 80여 명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발견한 것이, 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우수한데 조직 친화력이 약하더라.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해. 왜냐하면 개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어쩌고 이랬는데 이 조직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처우를 잘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에 쌓여가지고 그냥 마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 회사 Fortune 500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그 정서적 리더십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어느 회사나 단체에서 그 단체 멤버들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면은 그 정서적인 측면을 갖다 강조해서 그 사람이 그걸 깨우치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도 좋고 이제 회사나 단체로서도 좋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의 그 챌린지가 뭐냐? 이제 그 공정을 이제 디파인 하는 게 참 어렵고, 그 공동적인 그 목표를 갖다 서로 이렇게 인스파이어 시키는 게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일하게끔 하는 게 이제 쉽지 않고, 그 멤버들, 다른 사람들의 그 가슴을 울려가지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 이런 게 쉽지 않다. 이제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요 사회는 굉장히 그 다인종 문화이기 때문에 다문화 소사이티라서 디버시티를 이제 참 관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나 인포메이션 에이지에 그 IT 기구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글로벌 인바이런먼트, 전 세계적인 그 환경에 맞게 이제 움직여야 되고, 그 휴머니티 앤 이모션,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온라인 리더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버스 컬처, 다문화를 이제 핸들할 수 있어야 되고, 글로벌 그 인바이런먼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그 리더십 챌린지가 이제 있다는 거. 예. 예, 이것으로서 마쳤습니다.